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투자금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보안 수사되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 출신 법무사가 그동안 수많은 사기 사건, 특히 투자금 사기 이의신청으로 보안 수사를 이끈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투자금 사건 범인은 대부분 피해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부담 없이 접근한 다음 가상화폐, 주식, NPL, 가맹점 등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면 단기간 고수익이 날 수 있으며, 특히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특히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도급 계약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의 대가 등을 편취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경찰에서는 도급 계약의 내용, 경위, 계약의 이행 과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기범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입찰 내지 계약 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에 관하여 기망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업자 간 자주 발생하는 사기 사건은 어떠한 사항을 검토해야 할까요? 동업계약서에 따른 업무 범위, 수익 분배와 이행 등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 중에 고의로 중요한 내용을 동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하고 본인이 이익을 취하했다면 사기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출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면 경찰에 출석하여 정상적인 투자금 거래인 양 주장을 하고 있으며,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투자금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이 신청서는 어떠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까요? 자, 검찰 출신 법무사의 의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사기범이 투자자를 어떻게 속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투자약정서, 투자금 이체 내역서, 매출 매입 자료, 카톡, 문자 메시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실제 사업의 진행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검사의 보안수사 결정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승재 법무사였습니다.